오늘 목 상태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복용하고 있는 수많은 영양제 중에서 호르몬 대사에 효과를 받거나 부작용을 겪었던 것들을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생리 전에 입 주변이나 턱 주변에 여드름이 심하게 나시는 분들은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아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제가 현재 이제 영양제 복용 후기나 이런 거 관련해서 네이버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제 블로그에서 제일 높은 검색 유입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이제 호르몬 관련 영양제에 대한 후기인데요. 이제 참 저와 같은 고민을 하시는 분이 많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제 제가 영양제 이제 과다 복용한 지 이제 2년 차인데, 제가 이렇게 영양제를 많이 먹게 된 계기를 말씀드리자면, 제가 이제 호주 이민을 하려고 학생 비자로 와가지고 이제 한 2년 반에서 3년 정도를 이제 학비도 벌어야 하고 영어 공부하면서 이제 몸도 많이 축이 나고, 그 다음에 이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뭐 그 호르몬 불균형 관련 증상들을 진짜 심하게 많이 겪었어요. 그래서 그 피부도 엄청 안 좋아지고 몸도 이제 많이 피로를 느끼니까 뭐 변비라든지 이런 면역력 저하를 많이 겪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라도 해야겠다 해서 시작한 게 영양제 복용이었어요. 처음에는 뭐 비타민C부터 식이유황, 뭐 오메가3 안 먹어본 게 없을 정도로 진짜 종류별로 다 먹어봤거든요. 근데 이제 가장 그 중에서 효과를 많이 봤던 이제, 그리고 부작용도 많이 겪었던 것들이 이제 호르몬 관련 영양제인데, 이제 그런 다른 영양제들도 앞으로 제가 영상을 계속 찍을 거지만 오늘 가장 관심 많으실 것 같은 호르몬 관련 영양제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이제 왜 호르몬 불균형이 생기는지부터 알아야 되겠죠. 이제 제가 표를 준비했는데 이 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은 호르몬 불균형이 왜 생기는지부터 알아야겠죠? 그러면 먼저 이 그림을 보시면 우리 몸의 성호르몬 관련 대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간략하게 그려놓은 표인데요. 호르몬을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재료는 콜레스테롤입니다. 콜레스테롤도 아주 몸에서 중요한 영양 성분이니까 꼭 잘 챙겨 먹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어렵게 다 보실 필요는 없고, 이제 직접적인 호르몬 작용을 하는 프로게스테론, 테스토스테론, 에스트로겐, DHT 부분만 볼게요. 콜레스테롤에서 프로게스테론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프로게스테론이 보통 테스토스테론을 생산하고, 이 테스토스테론이 아로마타제 효소로 인해서 에스트로겐으로 변환이 되는 게 보통 정상적인 이제 여성 호르몬 대사 형식이에요. 그런데 이제 피로가 계속 누적되고 스트레스가 계속되면 그 피로와 스트레스를 이겨내기 위해서 이제 코티솔을 몸에서 이제 계속 분비를 해줘야 되는데, 부신에서도 이 코티솔을 이제 더 이상 생산할 수 없는 한계에 이르게 되면, 그때는 이제 생식 활동보다는 생존에 더 신경을 써야 되니까 이제 성호르몬인 프로게스테론까지 다 끌어다가 코티솔 생산에다가 써버리는 거죠. 이제 그로 인해서 프로게스테론이 고갈 현상이 생기고, 그래서 생리불순이라던가 이제 호르몬 불균형 등의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 프로게스테론 자체도 이제 테스토스테론이 더 강력한 남성 호르몬의 형태인 DHT로 바뀌는 거를 억제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프로게스테론이 부족하면 또 이제 DHT가 더 활개를 치겠죠. 그럴 때는 이제 다모증이라든지 화농성 여드름, 그리고 탈모 같은 안드로겐성 호르몬 질환들이 또 생기게 될 수가 있어요. 간단하게 설명한다고 했는데 좀 복잡하긴 하죠. 그래도 좀 알고는 넘어가야 그 다음이 설명할 수 있으니까 좀 잘 들어주세요. 제가 일단 복용했던 영양제를 이제 보여드릴게요. 제일 처음 먹었던 게 바로 요거. 요게 바로 이제 제일 처음 먹었던 딘 플러스라는 에스트로겐 관련 영양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먹었던 게 요거 바이텍스. 요거는 이제 프로게스테론 관련 영양제입니다. 그리고 요것도 프로게스테론 관련 크림이에요. 요거는 먹는 약은 아니고 바르는 거. 그 다음에 요거는 이노시톨. 요거는 호르몬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건 아닌데, 이건 일단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이거는 소팔메토라는 영양제인데 이거는 아직 복용한 지 얼마 안 돼서 후기를 말씀드리기 조금 애매해요. 아무튼 이거랑 어디 갔지? 이게 단가?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리그난이라고 그 아마시 오일 추출물이에요. 식물성 오메가3 제품입니다. 아무튼 지금 제가 먹고 있는 거는 요렇게 제가 먹고 있다기보다는 제가 복용해봤고 사용해봤고 했던 제품들이에요. 지금 이걸 다 먹는 건 아니고 저도 이거 중에서 먹어서 저도 이걸 복용했다가 이제 부작용을 겪은 것도 있고 해서 좀 잘 알고 드셔야 될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릴게요. 저 머리 엄청 많이 빠졌었거든요. 일단은 본인의 몸의 호르몬 상태를 잘 아셔야 되는데 3가지 타입으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로 프로게스테론 분비는 정상인데 에스트로겐이 과다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비율이 상대적으로 에스트로겐이 높으니까 에스트로겐 우세 증상이 나타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프로게스테론 분비는 아주 낮아요. 근데 에스트로겐은 정상이에요. 근데 이 상태는 에스트로겐은 정상이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프로게스테론이 적은 상태이기 때문에 에스트로겐의 비율이 높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럴 때도 에스트로겐 우세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프로게스테론도 낮고 에스트로겐도 낮은데 비율로 따졌을 때 에스트로겐이 이제 조금 더 과다한 경우에도 에스트로겐 우세 증상이 나타나요. 결론은 겉으로 나는 이제 이런 여드름 나거나 하는 증상들은 다 그냥 똑같아요. 에스트로겐 우세 증상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봤을 때 내 몸속의 에스트로겐이랑 프로게스테론 상태는 각자 다 다른 거죠.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산부인과를 가셔서 본인의 호르몬 상태를 점검을 하시는 게 제일 좋긴 한데 뭐 귀찮으신 분들은 저처럼 이제 머리도 좀 빠져보시고 여드름도 좀 나보시고 하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일 처음에 일단 잘 모르니까 검색을 그냥 엄청 해서 찾았던 게 처음에 먹었던 게 바로 요거 딤이에요. 딤. 야, 초점을 잡으라고. 이걸 제일 처음에 먹었어요. 제일 처음에 먹은 제품은 요거 네이처스 웨이 건 아니었고 소스 내추럴 거를 먹었는데 그거 먹다가 요걸로 바꿨거든요. 근데 어쨌든 한 두 달 정도를 복용을 했었어요. 근데 입 주변에 여드름이 많이 났었거든요. 근데 그게 싹 없어지긴 했어요. 사진을 제가 첨부를 해드릴게요. 근데 2달 정도 지나니까 갑자기 이마에 여드름이 막 엄청 폭발을 했어요. 그리고 머리카락이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지금도 보시면 여기가 아직 좀 비어 있는데 좀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그래도 원래 머리숱이 없기도 하지만 없는 머리숱이 더 많이 없어진 느낌?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 약을 어떻게 드시는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요거는 에스트로겐 자체를 줄여주는 영양제예요. 이제 그 십자화가 채소 추출물이거든요. 보통 브로콜리나 양배추 같은 데 많이 들어있는 성분인데 요거는 에스트로겐을 줄여줘요. 보통 에스트로겐이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자세하게 설명하면 복잡하니까 좋은 에스트로겐, 나쁜 에스트로겐이라고 설명을 할게요. 이제 나쁜 에스트로겐 같은 경우를 딤이 간에서 대사를 처리해서 밖으로 배출시켜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 이 역할만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또 다른 역할은 뭐냐면 제가 아까 전에 보여드린 그림 있죠. 거기에 보시면 테스토스테론이 아로마타제 효소로 인해서 에스트로겐으로 변하잖아요. 그 변하는 거를 막아줘요. 그러니까 아예 에스트로겐 생산 자체를 막는 거죠. 그 아로마타제라는 효소의 활동을 억제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아예 에스트로겐 자체를 만들어내지 않도록 하는 역할도 해요. 그렇게 되면 그 에스트로겐으로 바뀌지 못한 테스토스테론이 다 어디로 가겠어요? 갈 데가 없으니까 이게 다 더 강력한 호르몬인 이제 DHT, 안드로겐 호르몬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면서 탈모가 오고 채모가 늘어나고 그 다음에 이마에 여드름이 폭발한다거나 하는 이제 전형적인 안드로겐성 호르몬 질환들이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먹었다가 이마에 아주 많은 여드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에스트로겐이 정말 많으신 분들한테는 효과가 있을 거예요. 근데 잘 알아보셔야 돼요. 본인이 정말 에스트로겐이 많은 체질인지 아니면 그냥 비율상으로 에스트로겐이 우세인 건지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복용했던 것 중에서는 제일 부작용이 큰 영양제라고 해서 사실 완전 강추드리고 싶진 않고요. 현재 또 한국에는 사실 통관이 금지된 제품입니다. 그래서 아마 구하시는 거는 좀 어둠의 경로로 구하셔야 될 거예요. 그 뭐지? 에스트로겐이 많다고 생각되시는 분은 대부분 좀 뚱뚱하신 분들? 왜냐면 지방세포에서 에스트로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정상적인 대사 과정에서도 에스트로겐이 생기지만 그 지방세포 자체에서도 에스트로겐을 많이 뿜어내고, 그리고 환경 호르몬, 뭐 플라스틱에 들어있는 음식이라든지 뭐 이런 이제 외부적인 요인으로 들어오는 이제 환경 호르몬, 그리고 우리가 먹는 음식 중에서도 유사 여성 호르몬들을 가진 음식들이 있잖아요. 콩이나 뭐 석류 등등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에스트로겐 성분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에스트로겐이 늘어날 수도 있으니까 이제 그런 거를 감안하셔서 본인의 상태를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에스트로겐이 과다한 체질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부작용을 겪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먹기 시작한 게 요거 바이텍스. 저는 이제 에스트로겐이 이제 모자란 게 넘치는 게 아니라고 생각돼서, 그러면 프로게스테론이 부족한가 보구나 해서 요거를 구매했어요. 그 바이텍스랑 이제 딤이랑은 아예 작용하는 부분이 다르거든요. 보통 질문을 하실 때 딤이나 바이텍스 중에 어떤 거 먹어야 돼요? 아니면 뭐 딤 말고 바이텍스 먹어도 되나요?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데, 이거는 뭐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죠. 본인의 몸 상태에 따라 다른 거니까. 이거는 에스트로겐이랑 전혀 상관이 없어요. 프로게스테론을 분비를 올려줘요. 그래서 프로게스테론이 부족하신 분들이 이거를 드시면 효과를 많이 보시겠죠. 그래서 이제 보통 부신에서도 프로게스테론을 분비를 하고, 배란을 하게 되면 이제 그 황체 자체에서도 프로게스테론을 분비하잖아요. 그래서 그 배란기에는 에스트로겐이 줄어들고 원래 프로게스테론 수치가 엄청 높아지는 게 정상인데, 배란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프로게스테론 수치가 좀 낮겠죠. 그래서 보통 이제 다낭성 증후군 있으신 분들, 그리고 배란이 잘 안 돼서 생리가 불규칙하신 분들은 에스트로겐보다는 대부분 이 프로게스테론이 부족하신 분들일 확률이 높아요. 이것도 저도 정확한 건 아니에요. 근데 산부인과 가도 사실 잘 몰라요. 산부인과 가면 그냥 피임약 처방해줘요. 뭐 영양제 이거 먹어도 되냐고 물어보면 의사들 자기들도 모르니까 그런 거 함부로 먹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병원 가셨다가 자기네들도 답을 못 얻으니까 나한테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저도 사실 의사나 약사는 아니니까 뭐 이거 드세요라고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호르몬 그 수치를 알면 제가 그 조언은 약간 드릴 수는 있죠. 아무튼 이거는 이제 프로게스테론 부족하신 분들 드시면 효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저는 조금 이제 배란이 그때 잘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막 2주에 한 번 생리할 때도 있고, 막 한 달 반 만에 생리할 때도 있고, 이렇게 되게 불규칙해서 좀 생리 주기를 맞춰보고자 해서 요거를 같이 사용을 했거든요. 이거는 프로게스테론, 내추럴 프로게스테론 크림입니다. 이거는 이제 신체에 있는 프로게스테론이랑 그 구조가 똑같아요. 와일드 얌에서 추출한 내추럴 프로게스테론, 자연 프로게스테론인데, 요거는 똑같아요. 배란기에 보면 우리 몸에서 그 황체에서 프로게스테론을 분비를 하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몸 형태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제 배란기 때 요거를 2주 동안 생리 전까지 발라주시면 돼요. 매일 밤마다 한 번씩. 요거 한 펌프 한 번에 하루 용량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한 곳에만 바르는 게 아니라 하루는 뭐 여기 팔뚝 안쪽, 그 다음 날은 배, 그 다음 날은 허벅지 안쪽, 이런 쪽으로 혈관이 분포가 많이 돼 있고 피부가 연한 곳 위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바르는 게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거를 바르고 이제 몸이 좀 따뜻해지고 잠도 좀 잘 오고 생리도 좀 규칙적이어지고 이마에 여드름이 좀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괜찮았는데 이거를 매일매일, 이거 원래 매일 바르는 제품은 아니고 2주에 한 번씩 한 달에 2주 배란기 정도에 바르는 크림이긴 한데,
자꾸 까먹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 한 통 다 쓰고 나서 재사용은 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무튼 즉각적인 효과를 보고 싶으신 분들한테는 조금 도움이 많이 될 거고, 그 다음에 갱년기 있으신 분들, 왜냐면 이제 어머님들을 갱년기 오시면 이제 더 이상 배란이 안 되니까 프로게스테론이 엄청 많이 부족해서 에스트로겐 우세 증상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이제 갱년기 있으신 분들은 프로게스테론도 적은데 에스트로겐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딤을 드시는 것보다는 요 크림 바르시고 제 생각에는 리그난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리고 제가 세 번째로 이제 먹기 시작한 게 요거예요. 자, 플락스 오일이라고 아마씨 오일이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하이 리그난이라고 적혀 있어요. 왜냐면 요거 아마씨 오일을 사람들이 왜 먹냐면 그 오메가3 피쉬 오일 드시면 이제 냄새 나는 것 때문에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고, 뭐 채식주의자분들이나 비건들 분이 드시기에 좋은 이제 오메가3 재료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를 보면 그 하이 리그난이라고 안 적혀있는 제품들은 이제 가공 과정에서 리그난을 제거하고 나오는 아마씨 오일도 있거든요. 그건 정말 순수 오메가3를 위한 제품들이기 때문에 꼭 요거 리그난이 포함된 제품인지를 확인을 하셔가지고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복용을 하면서 크릴 오일을 잠시 중단했어요. 제가 원래는 이제 오메가3를 크릴 오일로 먹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중복되게 먹기는 조금 애매해서 그냥 이거를 지금 먹고 있는데, 저는 이거를 먹고 2주 만에 정말 여드름이 다 사라졌어요. 짱입니다. 저한테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모든 사람한테 맞다고 할 수는 없어요. 사실 그 딤이랑 비슷하게 이게 에스트로겐 대사에 도움을 주는 제품이기는 한데, 딤은 아예 에스트로겐을 없애는,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고 하면, 요거는 사실 이거 자체로 여성 유사 호르몬이에요. 그 리그난 자체가. 그 우리가 요거 말고 뭐 콩에서 나오는 대두, 이소플라본, 혹은 뭐 석류나 또 뭐 감마리놀렌산 등등 이제 여성 호르몬 대체품으로 많이 먹는 제품들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것도 여성 호르몬인데 조금 달라요. 요거는 모자라면 여성 호르몬을 채워주기는 하는데, 만약에 여성 호르몬이 넘치는 경우, 그 보통 나쁜 여성 호르몬들 가슴에 혹을 만들거나 아니면 자궁 근종 같은 걸 만들잖아요. 이제 그런 에스트로겐들을 이제 에스트로겐 수용체에 결합을 하기 전에 리그난이 대신에 먼저 에스트로겐 수용체와 함께 결합을 해서 그 나쁜 에스트로겐들이 에스트로겐 수용체에 결합을 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거는 유사 여성 호르몬임에도 불구하고 자궁 근종이나 이제 유방의 혹 이런 거에도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사실 딤을 먹는 것보다는 이거를 먹고 조금 부작용을 줄이는 게 더 효과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딤은 정말 에스트로겐이 정말 자기가 생각해도 과다하게 넘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효과를 보실 거예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조금 부작용이 저는 좀 별로라서, 탈모를 겪고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았었거든요. 저는 솔직히 이게 너무 마음에 들어서 벌써 3통째 지금 복용 중이거든요. 3통. 그리고 요거는 바로 이노시톨 파우더입니다. 요거는 사실 그 호르몬에 영향을 주는 제품은 아니고요.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줘요. 그래서 당뇨 있으신 분들이 드셔도 좋고, 그리고 인슐린 저항성이 다낭성 증후군을 불러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다낭성 증후군이 인슐린 저항성을 불러오기도 하거든요. 이게 둘이가 상호작용을 해요.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이 조금 개선이 되면 다낭성도 개선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낭성 증후군이 난자가 제대로 성숙하지 못해서 그 미성숙된 난자가 여러 개가 난포에 남아있는 거잖아요. 배란이 안 되는 상태잖아요. 근데 요게 난자를 잘 성숙시켜주는데 도움을 준대요. 그래서 임신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요것을 많이 드시고요. 그리고 난자 질을 향상시켜주기 때문에 임신이 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정해진 용량은 600mg이라고 돼 있는데, 사실 보통 요거는 메가도즈라고 해서 조금 고용량으로 복용을 하시는 게 효과가 좋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4g 정도를 복용을 하고 있거든요.
티스푼으로 좀 수북하게 싸서 그냥 한 숟갈 정도 먹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메가도즈 하는 그 약들은 알약으로 먹으면 개수가 너무 많아져서 그냥 다 가루로 먹고 있어요. 비타민 C랑 유황이랑 요거는 다 가루로 복용하고 있고요. 이거는 맛이 달달해서 먹기 힘들지 않아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강추합니다. 지금 현재 저는 요거랑 리그나는 계속 복용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소개드릴 제품은 요거 소팔메토입니다. 소팔메토. 야! 됐다. 아이고. 소팔메토라는 영양제고요. 이거는 저도 사실 복용한 지 지금 일주일 반? 2주 정도 된 거라서 효능이 어떻다고 지금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무리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걸 왜 복용하기 시작했냐면 원래는 남자분들 전립선에 되게 좋다고 하는 영양제예요. 그 이유가 이게 이제 DHT 호르몬을 억제해주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탈모에 관련된 영양제들이나 약에 전부 소팔메토가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아마 안드로겐성 여드름 및 탈모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복용을 시작했거든요. 근데 한국 사이트 같은 데서 검색해보면 아직 아무 정보가 없어요. 여자가 먹는 것에 대해서. 근데 이제 구글에 검색을 해봤을 때는 여자분들도 호르몬 이제 조절하는데 도움을 호르몬 조절하는데 도움을 받기 위해서 이것을 복용하는 사례가 있더라고요. 이거는 좀 아무나 먹는 건 아니고 정말 남성 호르몬 과다 증상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조금 도움이 될 거예요. 왜냐면 화농성 여드름 심하게 올라오시는 분들, 그리고 채모 많이 올라오시는 분들, 콧수염이나 막 이런 데 구렛나루 같은 털 많이 나시는 분들, 여자분들 있잖아요. 호르몬 때문에 털 나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고프롤락틴 혈증이라고 유주 분비 호르몬이 체내에 많으신 분들, 그런 분들한테는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 정수리 쪽에 있는 안드로겐성 탈모 있으신 분도. 그래서 제 생각에는 남자분들 중에 되게 남성 호르몬 과다로 인해서 화농성 여드름 많이 있으신 분들한테도 제 생각엔 이거 조금 효과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저도 이제 다 한 통 먹어봐야 다시 후기를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은 대충 효능은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해서 6가지 호르몬 관련 제품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말재주가 없고 사투리가 좀 심해서 설명을 제대로 잘 드렸는지는 모르겠네요. 근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질문은 언제든지 환영하니까 댓글에 많이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저는 의사도 아니고 약사도 아니라서 정확한 진단이나 상담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대충 이런 약이 있고 이런 효능이 있다는 것 정도만 설명을 드리는 영상이니까 참고만 하시길 바라면서 다들 좋은 제품 고르셔서 예쁜 피부 만드시길 바라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는 제가 이제 피부 결 개선하는 거랑 이제 그런 거에 도움되는 영양제 후기를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